선조실록 46권 선조 26년 12월 14일 개해 첫 번째 기사 1593년 명만료 21년 전라도 감사 이정암이 해남 현감 이안계가 관에 있으면서 뇌물을 탐하고 국가의 공물을 훔쳐간 죄로 치게 하여 처벌하기를 청하니 정원에 전교하였다. 이런 시국에는 규 외의 일을 부득이 한번 거행하지 않을 수 없다. 감사로 하여금 추열하게 하여 죄가 분명히 드러나면 율에 의거하여 응당 사형에 처해야 한다. 변경해서 주벌을 시행함으로써 기타 다른 사람을 경계시키는 것도 불가한 것은 아니니 비변사로 하여금 의논하여 조처하게 하라. 선조실록 46권 선조 26년 12월 15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처음 변란이 일어나 창황할 적에 종친 가운데 스스로 응모하여 종군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들이 국난에 달려 나아가는 뜻을 가상하게 여겨 인품과 기국을 따지지 않고 모두 당상의 중가를 제수하여 보냈는데 이는 격려, 권면하려는 뜻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즉시 도망쳐 달아났을 뿐 전장에 알려가 공을 세운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물정이 모두 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겨울 비변사에서 사실을 조사하여 개정할 것을 개청하였고 승전을 받들기까지 하였는데도 해조에서는 모르는 듯이 덮어둔 채 지금까지 거행하지 않고 있어 임금을 속이고 외람되이 승푼된 무리들로 하여금 버젓이 그대로 비옥의 반열에 있게 만들었으므로 보기에 매우 해괴하고 놀랍습니다. 일일이 적발하여 개정하소서. 그리고 전후 이조의 당상과 생낭청도 아울러 추구하게 하소서. 고부 현감 신학명은 인물이 용렬한 데다가 낯을 놓고 기억자도 모릅니다. 북도에 있을 적에 외람되이 군공에 기록되어 사품의 직에 초수되었고 내지에 큰 고우를 점유하였으므로 물정이 이미 온편하게 여기지 않고 있는데 부임한 뒤에는 타막한 짐만을 일삼아 물품을 실은 짐바리가 끊이지 않고 있고 게다가 술을 즐겨 늘 취해 있기 때문에 정사를 간관 하리들의 손에 전부 맡기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백성을 역사시키는 일에 관계된 것이 무슨 일인지조차 모른 채 나몰라라 하고 있기 때문에 온 영해의 백성들이 타는 불 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여겨 거의 다 떠돌아 흩어졌습니다. 이러한 때는 하루도 관에 둘 수가 없으니 파직시키고 다시는 소용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종친에 대한 일은 잘 살펴서 짐작하여 조처하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46권 선조 26년 12월 15일 갑자 두 번째 기사 병조 참판 심충겸이 아뢰기를 둔전 한 가지 일에 대해 호조에서 안집사와 상의하여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데 신이 소관이 다른 관세 일에 일마다 참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이 해도 이미 다 가고 있고 내년 농사가 시급하기 때문에 진실로 민망히 여기던 끝에 아뢰는 것입니다. 호조에서는 각 처에 둔전관을 파견하여 그들로 하여금 농사일을 감독하게 하려고 합니다만 신은 결단코 이것이 성공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둔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떠도는 일개 필부로서 한 가지 물품도 스스로 준비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필요한 물품과 불일 사람을 모두 본고을에서 받아야 하는 실정이므로 본고을에서는 이맛살을 찌푸리고 골치를 앓으면서 원수처럼 여겨 온갖 방법으로 시기하고 방해하니 어떻게 소기의 성과를 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국가일은 오직 감사에게 책임지어야 하고 감사는 수령에게 책임지어
완성시키게 해야 하는 것이어서 특별히 파견하는 사람이 시종으로 있던 사람이라면 일지라도 도리어 지주만큼도 순리적이고 편이하지 못한 것인데 더구나 명의가 없는 사람인데이겠습니까? 신의 우계로는 국문 밖 동교, 서교는 외방의 관할이 아니니 호조에서 마땅히 힘을 다해 구획해서 기어이 개간하여 경작하게 할 것이요. 기타 각도는 모두 감사에게 책임을 지우도록 조처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도의 간목간 관하에 있는 목장이 한 곳뿐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는 수십 곳이 되기까지 하니 그 가운데 경작할 만한 곳이 어찌 없겠습니까? 목자도 많은 곳은 수백 호에 이르는데 모두 간목관만을 살찌우게 하는 바탕이 되고 있을 뿐이니 간목관으로 하여금 각 목장 안에 형세의 편리와 토지의 이로움을 살펴서 목자를 시켜 경작하게 하되 관에서 그 수확의 반을 취하게 하소서. 그 가운데 곡식의 수확이 많은 자는 특별히 서용하게 하는 반면 태만이하여 수확이 없는 자는 중벌로 다스려 파출시킨다면 수고하지 않고도 곡식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있습니다. 이 밖에 비어있는 목장과 경작할 만한 도서와 제언사에서 관할하고 있는 토질이 비옥한 제언 가운데 민전에 물을 대지 못하는 곳 등의 경우는 백성을 모집하여 경작하게 하되 감사 수령 변장에게 위임시켜 또한 관에서 그 수확의 반을 취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가을에 관장한 수령 변장의 근만을 고사하여 상벌을 시행하면 일이 번거롭지 않고 곡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혹자는 방금 백성들이 모두 토지를 버리고 떠돌아 흩어졌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형편인데 묵은 전지가 있다 한들 개간하여 경작하려 하겠느냐고도 합니다만 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 묵어 있던 땅은 지력이 실해서 곡식을 반드시 배로 생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부세를 징수당하는 고통도 없어 백성들이 즐겨 농사를 지을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렇게 하려니 나라를 위한 충성이 매우 가상하다. 경에게 이러한 의견이 있는데 어찌하여 즉시 대신들에게 개진하여 상의 하게 하지 않겠는가? 이 내용을 대신들에게 이르고 속히 의논하여 아뢰게 하라. 그리고 전일 전교한 바 있는 사람을 모집하여 병작하게 할 것과 중을 모집하여 병작하게 할 것에 대해 이미 여러 날이 지났는데도 가부에 대한 회답이 전혀 없다. 이러다가 내년 봄의 일을 올 봄의 거조처럼 되지 않겠는가? 지체시키지 말도록 하라. 모든 일을 급급히 거행하여 기회를 잃는 일이 없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로 46권 선조 20년 10월 15일 갑자 세 번째 기사 박이장을 정언해 유탁을 경기 도사에 제수하다. 선조실로 46권 선조 26년 12월 15일 갑자 네 번째 기사 1경에서 2경까지 달빛이 매우 밝아 객성을 살필 수가 없었다. 선조실로 46권 선조 26년 12월 16일 을축 첫 번째 기사 군자감이 아래였다. 그늘 경성 근처에 기근이 너무 심하여 장정들이 모두 도둑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삼경에 황당인 50여 명이 말을 타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곧바로 창고 문 앞 근처에까지 이르렀는데 이때 인리에서 파수하던 사람들이 일시에 외치면서 서로 호응하자. 그 무리들이 횃불을 밝히고 강가로 물러갔는데 이어 불이 꺼지고 간 것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해괴하고 놀랍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대체로 백성들이 살아갈 길이 없어 도적이 되는 것은 사세로와 을에 당연한 것입니다. 본창은 경성에서 10여리 밖 먼 곳에 위치하고 있으니 주야로 수직하게 하여 뜻밖의 걱정이 없게 하소서. 선조실로 46권 선조 26년 12월 16일 을축 두 번째 기사 우변
보도대장이 아뢰기를 도성의 내외에 외방의 궁시를 가지고 횡행하고 있는 복병이 겨우 100여 명인데다가 병들어 파리하고 노쇠한 것은 그만두고라도 그나마 반은 골도하여 모양이 말이 아닙니다. 병조로 하여금 금군 가운데 30명을 초출하여 그 중에서 장교를 정하여 주위하러 돌려가면서 순찰하고 복병하게 함으로써 뜻밖의 걱정에 대비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46권 선조 26년 12월 16일 얼축 세 번째 기사. 정운의 전교하기라. 전에 숙천에 있을 적에 유총병이 보낸 병기들을 살펴보니 기이한 모양이요 제도여서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 가운데 철편의 제도가 우리나라의 농부들이 쓰는 다도편과 같았다. 우리나라에서는 군대가 없는데 이른바 군대라고 하는 것은 이 농부들 뿐이고 농부들이 잘 사용하는 것은 도리편, 즉 다도편의 속명이다. 이것뿐이니 이 병기라도 우리나라 사람도 모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은 칼과 창을 쓰는 방법을 모르니 어떻게 하루아침에 가르쳐서 완성시킬 수가 있겠는가. 쓰기에 편리한 것이 이 병기보다 더 좋을 것이 없다. 이를 이 일에게 보여 쓸 수 있도록 하고 양호에 내려보내어 만들어 쓰게 하고 쓸 수가 없다고 하면 도로 들여보내라 하니 회개하기를. 이 일을 불러 보였더니 성을 지키는데 전장에서나 모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제 가지고 가서 만들어 쓰겠다고 하였다. 선조실록 46권 선조 26년 12월 16일 을축 네 번째 기사. 정운이 전교하였다. 낙참장은 이름은 상지이다. 우리나라의 일에 대해 매우 정성스러워 해답하는 계첩에도 반드시 신중을 기하여 우려하는 뜻을 보이고 있어 매우 감격스럽다. 정조에 문안하는 계첩에 이런 내용을 넣어 감사하다는 뜻을 보이게 하라. 선조실록 46권 선조 26년 12월 16일 을축 다섯 번째 기사. 정운에 전교하였다. 이 흡종은 자원하여 전장으로 달려갔는데 이 사람은 용맹스럽고 싸움도 잘하니 의당 군사를 주고 장사로 정하여 일대를 맡게 해야 한다. 그리고 군량을 계속 지급함은 물론 특별히 무율함으로써 감격하여 공을 세우게 하라. 그리고 내관 김용해 이 계영은 일찍이 전장에 달려가 공을 세웠는데 지금 또 자원하여 흥종을 따라가서 외적을 치겠다고 하니 그 뜻이 가상하다. 그래서 함께 가도록 허락하였으니 또한 계속 군량을 지급하여 굶주리지 않게 하라는 내용으로 도 원수에게 하유하라. 선조실록 46권 선조 26년 12월 16일 얼축 여섯 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오늘이 바로 입춘인데 아직 사변이 안정되지 않아 춘첩자를 지어 바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 입춘대길이란 네 글자를 정성스럽게 써서 행궁의 내외에 붙이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할만하면 하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46권 선조 26년 12월 16일 즉 일곱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이 안개가 관국 140녀석이나 훔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일이고 그 숫자도 장주에 해당되니 상의 분부대로 변경해서 사형에 처함으로써 기타 사람들을 징계시키는 것도 불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필과 군량은 징출하여 군수에 보충하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랜대로 감사에게 비밀히 하사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46권 선조 26년 12월 16일 을축 여덟 번째 기사. 병조판서 이덕형이 아뢰었다. 신이 병보의 차관 주기와 척운에게 가서 만나보았더니 그들의 말이 동쪽에서 온 보고에 의심스러운 점이 매우 많아서 성 노이아가 은밀히 우리 두 사람을 사견하였다.
우리들은 지난 23일 북경을 출발해 밤을 타서 왔는데 송경락과 이 제독이 혹 알까 우려하여 밤에 광령을 지나 달려서 압록강에 도착하였다. 그곳에서 강구에 있는 이 천총과 마주치게 되었으므로 우리들은 상고처럼 꾸미고 은밀히 지나왔다. 올 때 보니 굶어 죽은 시체가 널려 있어 우리 두 사람은 눈물을 금할 수가 없었다 하였는데 척우는 바로 척총병의 친동생이었습니다. 척장의 행동이 전일과는 좀 달라서 비록 경락, 제독의 무리와 마음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사람됨이 기지가 있고 영리하며 또 명가의 자제이어서 조이가 중히 여기고 있으니 접대할 적에 시종 특별한 후의를 보인다면 유익한 점이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기가 또 나올 적에 봉황성에서 사신을 만났는데 그가 조선의 인민이 굶주리며 시달리고 있으니 지금 군대를 출동시킨다면 그 지방이 더욱 잔파될 것이다. 그러나 군대를 출동시키지 않으면 산동에서 반드시 외적의 경보가 있게 될 것이니 차라리 조선 지방이 잔파되는 한이 있어도 산동에 외적의 경보가 있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고 하였습니다. 선조실록 46권 선조 26년 12월 16일 을축 9번째 기사 비변사 낭청이 대신의 의견으로 아뢰기를 삼가 심춘겸이 아랜 둔전 한 가지 일에 대한 내용을 보건대 사세를 헤아린 것이 매우 주밀하게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신이 전일 아린 계사에서 둔전 책은 3가지에 불과하다고 했었습니다. 군사들에게 둔전을 경작하게 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요 유민을 모아 둔전을 경작하게 하는 것이 또 한 가지 방법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관에서 농량, 종자, 경우를 지급한 다음이라야 가능한 일인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백성에게 주어 병작하게 하는 일이 하나일 뿐입니다. 지금 군사를 모으고 백성을 모아 공한지에다가 둔전을 경작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농량이 없고 보면 성공할 수 없는 사세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 가운데서 좀 실행할 만한 것은 각도의 목장에 비옥한 땅이 많고 또 거느리고 있는 목자들이 있으니 그곳에 땅을 가려서 경작하게 하는 것은 또한 실행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 감목관으로 있는 자들 가운데 무례한들이 많아 목자들을 침탈하여 자신을 살찌우는 자들이 있는 것이니 반드시 사퇴시키고 그 임무를 감당할 만한 사람을 가려서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개간하여 경작하게 한 뒤 호조 난관이나 비변사 난관을 파견하여 적간하여 그 건만을 매기게 한다면 유익함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들이 경작할 농토가 있게 되면 힘이 넉넉하지 못할까 우려되니 반드시 농자와 농우를 본도 감사로 하여금 옮겨다가 제급하게 한 뒤라야 성공할 수 있는데 이것이 한 가지 방책인 것입니다. 병수사의 진보에 있는 제장에게도 입번하는 군사가 있는데 이제 일이 많아 잠은 여가가 없기는 하겠으나 사세에 따라 편리한 대로 근방의 농지에다 다소간 경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황해도와 평안도의 경우는 진보의 군졸이 하삼도의 경우에 견주어 조금은 헐후한 편이어서 경작을 할 수가 있으니 여기에도 본도의 감사나 병사가 근처의 각 고을에서 농자를 가져다가 제급해주고 수시로 적간하여 건만을 살피게 하는 것이 한 가지 방책인 것이요 이 밖에는 달리 시행할 만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둔전관이 감목관을 겸하게 한다면 별로 본업에 폐단을 끼치는 해로움이 없을 것이나 오직 적임자를 얻는 데 달렸습니다. 그리고 묵은 전지를 개간하는 데에는 나름대로 이치가 있는 것으로 3년 안에는 보리를 심을 수가 없고 벼를 심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낮고 습한 곳에는 직추를 심는 것이 마땅하고 높고 건조한 곳에는 조를 심는 것이 마땅한데 진실로 거기에 마땅한 것을 심지 않으면 수고롭기만 할 뿐 공이 없어지고 말기 때문에 그 토질의 마땅함을 살피는 것이 농가의 제1급 선무인지라
살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성의 심리 이내의 둔전과는 이미 차출하였습니다. 위에서 논한 여러 조건에 대한 사목의 해조는 급히 작성하여 각도에 행위해야 합니다. 또 급히 둔전을 감당할 만한 사람을 차출하여 전의 공사에 따라 감목관을 사퇴한 곳으로 보내어 그 공효를 살펴보는 것이 온당하겠습니다. 또 황해도의 노조는 이미 정전이 되어 세수가 매우 많으니 이익이 제일 큽니다. 이미 조인덕을 차지로 보냈습니다만 다시 하유하시어 시급히 종자를 조처하여 제거한 곳도 묵히는 일이 없게 하는 것이 온당하겠습니다. 또 우견이 있습니다. 강화 한 고을은 가까이 국문 바로 밖에 위치하고 있는데 지세가 험절하여 전조 500년간 여기를 근본이 되는 곳으로 만들어 행도를 전립하였었습니다. 그때 강화의 경내는 많은 인민이 모여 있었고 전야도 잘 개간되어 있었습니다. 그 밖에 대정, 자연 등 모든 섬도 모두 개간하여 경작하였으므로 수없이 많은 곡식이 생산되었습니다. 내지의 백성이 전쟁의 피해를 입을 적에도 이곳만은 안전하였는데 이는 수세가 급하여 매우 사납고 양쪽의 언덕이 높이 가로막고 있어 선박을 댈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내 인민이 경작하는 땅은 3분의 1뿐이고 목장용으로 비어있는 땅이 3분의 2나 되니 진실로 애석한 일입니다. 신이 금년 봄에 백성들이 경작할 수 있게 허가해 주기를 개청하였고 또 그때는 피라논 사람들이 섬에 꽉 차서 모두 전지를 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일이 성취될 기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목관 가운데 그 일을 불편하게 여기는 자가 있었던 탓으로 인하여 중지됨에 따라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살아갈 길이 없어 드디어 모두 흩어져 가버렸습니다. 경성에서 가까운 곳에는 곡식을 생산할 방법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다시는 도움을 받을 방책이 없었음은 물론 경성의 기민들도 구제할 길이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 언자들은 지금까지도 개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경기수사 이빈의 장계에 수영을 대정도로 옮기고 또 돌아 흩어진 백성들을 불러 모아 경작을 하도록 허가하고 그곳 백성들은 수군을 만들어 노역에 종사하게 하면 경계의 수군이 전일보다 배로 불어나게 되고 전선도 많이 만들어 바다에 정박시켜 놓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근본을 잘 호위할 수 있다고 청하였는데 그 방책이 잘못된 계획은 아닙니다. 단지 일이 연역에 관계되어 경솔히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반개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의 민생은 머지않아 다 없어질 지경에 이르렀으니 대정도나 자연도도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유민이 있으면 강화의 선원 진강과 아울러 백성들이 경작하도록 허락하여 주소서. 그리고 각 목장의 말은 근방에 있는 여러 섬에 방목하게 했다가 사변이 평정된 다음 별도로 구처하게 하는 것이 또한 오늘날의 급선무인 것입니다. 이제 새로 제수된 감사 유건이 이미 내려갔으니 급속히 유건과 수사 이빈에게 하유하여 다시 민정의 편보와 토지의 비용 여부와 형세의 간헐에 대해 살펴서 빠른 시일 안에 회개하게 하여 시행하는 것이 온당하겠습니다. 되게 위태하고 급박한 시대를 당하여는 모두 조처를 강구함에 있어 그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귀한 것인데 그늘 지완되는 일이 많아서 하루에 해야 할 일을 한 달로 지연시키고 한 달에 해야 될 일을 1년으로 지연시키고 있으니 이렇게 미뤄 나가다가 무슨 일인들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미 계책이 정해졌으면 단연코 시행하여 중지하지 않아야만이 반드시 그 공효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호주로 하여금 속히 거행하게 하소서. 중을 모집하여 병작하게 하는 일도 아울러 알려서 시행하게 하는 것이 온당하겠기에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다 방면으로 급급히 조처하여 시기를 잊지 않게 하라. 지금 이 둔전에 관해 의논이 매우 많아
농사철이 박도하여 오는데도 아직 거행하지 못하고 있다. 동구는 의논이 결정되기를 기다리지 않을 것이 틀림없으니 이는 내가 이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 급히 시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 7월 46건 선조 26년 12월 16일 얼측 10번째 기사. 밤 1경과 2경에 달빛이 매우 밝아 객성을 살필 수가 없었다. 선조 7월 46건 선조 26년 12월 17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었다. 경기감사 이우건의 서장을 보건대 태릉의 제실에 사고가 있는데 제실에 얼어 죽은 시체가 쓰러져 있어 취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고가 있다고 말한 것이다. 갑자기 다른 곳으로 이배하기가 어려운 바 강릉은 태릉과의 거리가 그리 멀지 않으니 두 능의 헌관이 강릉의 제실로 함께 들어가게 하면 일이 매우 온편하게 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선조 7월 46건 선조 26년 11월 17일 병인 두 번째 기사. 비변사에 전교하였다. 전후 좌상 윤두수가 동궁이 주철하고 있는 무군 사이에 있었다. 장계를 보건대 열심히 일을 거행하고 있다. 좌상이 내려가기 전에 비변사의 제상들이 의논을 정하여 일을 거행하도록 지수하였는가 그간의 곡절을 상세히 알고 싶다. 선조 7월 46건 선조 26년 12월 17일 병인 세 번째 기사. 박동량을 우승지에 백유함을 홍문관 직지하게 제수하다. 선조 7월 46건 선조 26년 12월 17일 병인 네 번째 기사. 정원이 봉서를 입게 하니 전교하여다. 비변사에 내려 급히 이와 같이 시행하게 하라. 선조 7월 46건 선조 26년 12월 17일 병인 다섯 번째 기사. 호조가 아뢰기를 병조 참판 심 충겸의 둔전에 대한 계사를 대신의 회계에 의거하여 계하하였습니다. 병화를 겪은 나머지 백성들의 재물이 고갈되었고 삼군은 군량이 모자라서 곧 무너져 흩어질 형세에 처해 있으니 둔전에 대한 일을 조금이라도 늦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일 사람마다 각기 다른 의견을 제기하고 있어 불행히도 5년이 되어도 완성하지 못한다는 말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대신에 이미 건백하여 미흡한 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물력이 탕진되어 사람들이 손을 댈 데가 없는 데다가 권정하는 일조차 없으니 이곳에 어떻게 인심을 흥기시켜 국사를 권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병조 참판 심 충겸의 계사를 살펴보건대 역시 상세하게 그지없습니다만 지금처럼 만사가 어렵기만 하고 인심이 무너져 흩어진 때를 당하여서는 한결같이 성규만을 따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시세에 따라 권도를 마련하여 공효를 이루게 하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경계에 분탕된 고을을 살펴보면 끝없는 들판에 갈 때만 무성한데 제때 파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는 모두 비옥한 전지인이 수령이나 변장을 시켜 일체 아래와 같이 단역고 시행하게 하소서. 간목관이 목자들을 데리고 목장 안에 전지를 개간하여 경작하게 하는 것이 또한 폐할 수 없는 근무입니다. 능력이 없는 간목관을 사퇴시키고 둔전관을 제수하는 일은 대신에 이미 개품하였습니다만 간목관의 현우는 본조에서 알 수 있는 일이 아니므로 지금까지 미루어 왔던 것입니다. 병조로 하여금 급속히 차출하여 둔전관의 칭호를 겸대시켜 마정과 농무를 아울러 살피게 하소서. 그리고 대신과 심 충겸이 아래 내용은 각도 감사에게 아울러 임원하여 중지하는 폐단이 없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 7월 46건 선조 26년 12월 17일 병인 여섯 번째 기사. 영남에 있는 중국 장수에게 보낼 계첩 때문에 정원에 전교하기를 세일을 당하여 문화남에 있어서는 길 한 말만 해야 되는 것이다.
무난하는 개첩에다가 겸하여 급함을 알리는 것은 우리가 급하기 때문에 보내는 것 같아서 잠옷 오로지 이만 뜻이 없게 된다. 오늘 무난하고 내일 다시 사람을 보내어 급함을 알리는 것이 뭐 안 될 것이 있겠는가? 정원의 속에는 어떠한가? 채문도 잘 짓지를 못하였다 하니 회개하기라. 상의 분부가 지당하십니다. 채문도 좋지 못하니 승문원으로 하여금 빨리 다시 짓게 하겠습니다. 새의 축가와 무난만을 개진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였다. 선조 7월 46건 선조 26년 12월 17일 병인 7번째 기사 밤의 객성이 천창성 동쪽 제3성 안쪽에 위치하고 있었다. 선조 7월 46건 선조 26년 12월 18일 정묘 첫번째 기사 사안부가 아래기를 평소 교외를 행행할 적에 반드시 군용을 차리는 것은 무비를 익히고 보는 사람을 용동시키기 위한 것인데 지금은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므로 더욱 구례를 준용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선능을 전할하는 것은 2해 동안 적화를 당하던 끝에 거행하는 것으로 제사도 오래 패했고 묘토를 욕을 당하였으니 그 참혹한 분통함이 어떠 하겠습니까? 우르르 배하라고 통곡하는 것은 효성스러운 마음에 그만둘 수가 없는 것으로 하루 동안은 그 슬픔이 남아 있기 마련인데 어떻게 황궁할 적에 평상시의 길복을 입고 깃을 꽂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번 선능, 정능을 행행했을 때의 의장에 대해서 무리가 매우 미안하게 여기고 있으니 오늘의 거둥에는 위에서 군용을 차리지 말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 7월 46건 선조 26년 12월 18일 정미호 두번째 기사 새벽에 상이 강릉 태릉에 나아가 전할하고 고급한 다음 해가 저물었어야 환궁하였다. 정운에 전교하기라. 이제 의주를 보니 사배하는 절차가 있는데 어찌하 이 예를 거행하지 않았는가 하였다. 회개하기라. 의주에는 사배하는 절차가 있는데도 예모관이 사배하는 절차가 있는 줄을 알고 절차가 없는 줄 알고 전일 선능, 정능에서도 하지 않았다고 했기 때문에 신들이 잊고서 제때에 살피지 못하였습니다. 황궁하여 대제합니다 하고 이어 예무관이 사배하는 절차를 호창하지 않은 것을 추구하여 중하게 다스리기를 청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 7월 46건 선조 26년 11월 18일 정묘 세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동궁의 주 가소에서 취인하는 일에 대해 신들의 의견은 회시를 실시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군사의 장계를 보건대 사세가 회시를 보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하니 장계한 대로 시행하고 기일도 짐작하여 물리거나 당기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 7월 46건 선조 26년 12월 18일 정묘 네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흉적이 변경에 둔치하여 더욱 창궐하고 있는데도 중국권은 이를 소통할 뜻이 없습니다. 중국에서 새로 군대를 출동시킨다고 하더라도 4-5개월 뒤에 라야 나오게 되니 앉아서 망하기를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제도의 정예병을 조발하여 지금 유방하고 있는 군사와 함께 성세를 떨쳐 적의 일진을 공격 소탕함으로써 수군의 통로를 열어 수륙으로 번갈아 공격한다면 적의 돌진을 막아 단절시킬 수 있습니다. 연두수의 의견만 이러한 것이 아니라 신들의 의견도 모두 이러합니다. 단지 전번에 연두수가 올라왔을 적에 함께 유총병을 만나보았더니 경락과 이 약속을 굳게 지킨 채 공격 소탕할 뜻이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고민하면서 감히 거사를 결의하지 못하였던 것인데 이번에 무군사의 장기를 보니 용병할 계책에 마음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번 장기에서 총병이 융강루를 재촉하여 부른다는 말이 있었는데도 아마 총병이 내려간 뒤로 그 뜻이 점차 변화해져서 기대할 수 있는 형세가 있는 것인가 합니다. 대저 봄이 점차 박도에 오게 되면 외적이 틀림없이 사납게 공격하여 올 것이니 군사를 조발하여 지켜야 하는 것은 사실상 그만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일이 장계에 의하면 경기에서 초발한 군사의 숫자가 많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예병이라는 숫자가 차지 않아도 무방한 것이니 여주 목사 김억추로 하여금 데리고 가게 하소서. 기전이 바야흐로 굶주리고 있어 양식을 싸가지고 가기가 곤란할 것이니 아산의 곡식이 도착하면 수원 관아에서 제급하여 주게 하소서. 아사니아의 일은 점차로 전수하겠다는 것으로 경기 감사에게 밀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나의 의견은 전일 이미 말하였다. 이 청병과 함께 거사한다면 가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후회를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나의 의견이다. 앉아서 망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망하기를 재촉하는 것과 견저 어느 것이 나은가? 전부터 비변사에서는 적정을 헤아린 일이 하나도 없는데 어찌 적정을 헤아려 보지도 않고 용병하여 성사한 경우가 있었다란 말인가? 그러나 예로부터 요행이 성공한 때도 있기는 하였으니 기대할 수 있는 이치가 없지는 않다. 이와 같이 중대한 일에 대해 조정 신하들이 각기 계책을 진달하여 보지도 않고 갑자기 거행해도 되겠는가? 그리고 이미 거사하지 않을 수 없다면 군사의 조발, 군량을 운반, 중장비 등의 힘을 써야 될 일이 하나둘이 아닐 터인데 여기에 대해 특별히 조처하는 형세가 없으니 너무 허술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또 적의 형세를 상세히 탐지하여 강약과 허실의 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는 것 또한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된다는 방도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아래 내용에 대해서는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46권 선조 26년 12월 18일 정묘 5번째 기사. 비변사에 전교하였다. 경들이 이미 거사하려고 하나 나는 이는 국가의 막대한 중사인데도 전혀 조차는 계책이 없으니 경들의 차사가 어찌하여 이러한가? 화약이 아니면 이 흉적을 제어할 수 없다. 이제 보수 수백 명을 내려보내야 하니 화약 수천 근과 화전 진천 뇌를 이에 맞게 하여 도 원수로가 있는 대로 내려보내라. 그리고 사방의 용력이 있는 장사를 모집하게 하라. 선조실록 46권 선조 26년 12월 18일 정묘 6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훈련도감의 포수 가운데 재능이 완성되자를 가려 헤아려서 내려보내겠습니다. 단 거사할 기일을 아직 정확하게 모르는데 포수를 미리 내려보낸다면 군량이 염려됩니다. 이런 내용을 은밀히 무군사에 통보하여 다시 기일을 보고하여 온 뒤에 때맞춰 발송시키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46권 선조 26년 12월 18일 정묘 7번째 기사. 밤에 객성이 천창성 동쪽 제3성 안쪽에 위치하고 있었다. 선조실록 46권 선조 26년 12월 18일 정묘 8번째 기사. 약방이 아뢰기를 추위를 무릅쓰고 거둥하셨는데 옥체가 어떠하십니까? 하니 대답하기를 오늘은 마침 추위가 심하였으나 나는 별탈 없이 다녀왔다. 그러나 재상들과 시위하는 장사들은 어떻게 왔는지 걱정된다 하고 이어 전교하기를 오늘 시위한 포수 200명에게는 마땅히 수를 내릴 것이니 내일 각 부장에게 데리고 오게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46권 선조 26년 12월 18일 정묘 9번째 기사. 상이 염철사 홍진이 아래 내용에 대해 대신에게 하문하여다. 비변사가 회개하기를
예로부터 군사를 일으킬 때는 늘 제국의 결핍을 걱정하여 왔기 때문에 재정을 판출하는 방도에 대해 간과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각주법, 각다법까지 설치했는데 이것이 아름다운 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실시했었습니다. 중국의 국력으로도 오히려 이러하였는데 더구나 우리나라이겠습니까? 지금 비록 민생이 다 없어져 소금을 구울 사람이 없습니다만 경기, 황해, 충청, 전라도의 해변은 모두 소금을 구울 수 있는 곳으로 소출 또한 많습니다. 다만 이 이거의 권리가 조정에 있지 않고 태반이 수령이나 본도의 사용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공가의 물건이 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간혹 자염관을 차견하기도 하였으나 거기가 자신의 생계를 위해 폐담만 부리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무익하게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중신은 한 사람에게 그 일을 전적으로 관장하게 하고 요속을 파견하여 해변을 순시하게 한 다음 연모를 불러 모아 염분을 설치하고 소금을 굽게 하소서. 그리하여 반은 여모가 취하게 하고 반은 관에서 취하여 곳곳에 적치해 두어다가 초본 얼음이 풀리는 즉시 선착을 준비하여 길을 나누어 운송에다가 기민을 진구하게 하소서. 그리고 그 나머지는 시가에 따라 화매하여 관민이 서로 도움을 받게 하는 것이 바로 지금의 급습무입니다. 홍진이 여모가 떠돌아 흩어져 일을 할 수 없을까 걱정하였는데 그렇게 된다면 각처에 두루 풀어 주어야 할 소금을 누가 또 굽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채은하는 일은 더욱 날짜를 정해놓고 독책하는 일이 아닌 것으로 또한 사세를 보아가며 해야 합니다. 오직 이를 담당한 자가 조처와 구획을 잘 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2조에서 이미 차출했는데 봄이 오면 진구하는 일이 급하게 될 것이니 사피한다고 해서 경솔히 체면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 7월 46년 선조 26년 12월 19일 모진 첫 번째 기사 사안부가 아래기를 난리가 일어난 이후 통례원의 일을 잘 아는 관원이 거의 다 산망하였으므로 모두 용렬하고 생소한 사람으로 구차스럽게 그 숫자문을 채운 탓으로 모든 예모에 있어 전도되는 일이 많아 매우 한심스럽습니다. 어제 태릉에서 행례할 때에도 부복하여 곡을 한 뒤에는 사배하는 절차가 있는데도 완전히 빠뜨리고 끝내 찬창하지 않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막중한 일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게 하였으니 담당 인리를 파직시키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 7월 46건 선조 26년 12월 19일 무진 두 번째 기사 본병조의 판서 이항복의 비밀서장에 대체로 내용은 거사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극력 개진한 것이었다. 심지어 중국 장수와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고 군졸들과 약속도 하지 않았으며 부호도 미처 정돈되지 않았고 원수에게도 모의하지 않았다고까지 하였다. 이에 영상 유성룡에게 전가하였다. 이것이 곧 나의 의견이다. 거듭 상세히 살펴본 뒤에 들어와서 아뢰라. 선조 7월 46건 선조 26년 12월 19일 무진 세 번째 기사 상이 행군의 편전에 나아가 대신 비변사 3사를 인견하였다. 상이 승지와 사관을 앞으로 나오게 하고 인하여 대신에게 이르기를 옛사람은 비록 작은 일일지라도 반드시 여러 사람에게 계책을 물어 의견이 일치된 다음에도 점을 쳐서 귀신에게 길흉을 묻고 미리 약속을 하고 그 조처를 극진히 하여 계책이 아주 완전한 뒤에 거행하고도 오히려 여의치 못할까 걱정했는데 더구나 지금은 이런 국가의 존망이 달려있는데도 서로 모의도 하지 않고 갑자기 거사하려 하니 나는 알 수가 없다. 이제 이 항복의 서장을 보건대 유총병과 도 원수도 모두 모르고 있었고 나도 이제야 비로소 알았다. 그리고 이순신의 장계를 보건대 수군까지도 징발한다고 한다.
이렇게 하는 의도는 주머니 속에 든 물건을 취하듯이 쉽게 여겨서이다. 그러나 이 흉적을 어찌 이다지도 용이하게 공취할 수가 있겠는가? 이는 비변사의 재상과 상론한 바가 있는 것이 틀림이 없다. 그러니 내가 그간의 곡절을 알고 싶다. 이제 이미 제도의 군사를 징발하였으니 중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흉적을 토벌하는 것은 만고에 바꿀 수 없는 정론이니 나의 임무는 중지하자는 것이 아니다. 하니 유 성령이 아뢰기를 신일 근일 감기로 알아 누워 있었는데 비변사 낭청이 이 일을 가지고 와서 보여주므로 신도 미안하게 여겼습니다. 중국군이 나오는 것은 기약할 수 없고 그렇다고 앉아서 멸망을 기다릴 수도 없으니 군대를 초발하는 일은 중지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 도 원수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들의 적세와 거사에 대한 편부를 물어보았습니다만 아직까지 회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대를 징발하여 거사한다는 보장이 갑자기 왔고 또 이 항복의 서장을 보건대 중국군과 상의하지 않은 것 같으니 매우 괴이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대한 일인데 어찌 갑자기 결정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신들이 지난번 중국군과 합세하여 조만간 한번 거사해야 된다고 상의한 적은 있었으나 아직 약속이나 결정한 일은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는 틀림없이 좌상이 한 일일 것이다. 좌상은 항상 적을 공격할 뜻이 있어 수시로 이런 말을 하였었다 하니 성령이 아뢰기를 멸한 신이 안주 평양에 있던 적의 소굴을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 그 굴혈은 매우 공고하고 개의 모가 교사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중국군과 합세하여야 거세할 수 있지 우리나라의 병력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피차 서로 적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순안에서부터 우리나라가 설치한 영루와 적이 설치한 영루를 살펴본 결과 어떠하든가 적의 영루는 중복되게 만들어 견고한데 우리나라가 설치한 것은 마른 나무가지로 둘러친 것이 나무로 만든 울타리 형상이어서 이를 본 사람은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다. 장사의 재주와 슬기가 전장보다 몇 배나 못한데 이러고도 제대로 일을 처리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옛사람은 영루를 보고서 그 성패를 알았던 것이다. 하고 심수경에게 묻기를 지금 이 일을 곡절을 경도 알고 있는가? 하니 아뢰기를 신은 노병 때문에 비변사에 늘 출사하지는 못했지만 그 대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의 제상들은 지한 일이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윤상이 늘 적세를 좌절시켜야 한다고 하였으나 나는 마음속으로 웃었다. 그러나 이제 이미 계책이 정해졌으니 그만둘 수 없다. 옛사람도 요행이 성공한 경우가 있었다. 모름지기 용력이 있는 장사를 모집해야 될 것이니 과거 등의 일을 속히 거행하고 화약과 무기 등 재구도 속히 조달하여 보내야 한다 하니 성령이 아뢰기를 화약은 저축된 것이 많지 않고 기타 무기도 모두 탕진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거사할 수 있겠습니까? 속히 하유하소서 하고 심중겸은 아뢰기를 신이 계속 비변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전말을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좌상이 남쪽으로 내려 돌아간 뒤 치게하기를 유청병이 좌상과 도 원수를 불러 은밀히 대저하여 강로와 원수가 여기에 와 있으니 나의 군대와 합세한다면 내년 봄에 거사할 수 있다고 했다 하였으므로 신들은 이 소식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 유충병이 서울에 왔을 때 대신과 신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 말을 보면 적을 토벌할 뜻이 조금도 없고 그 생각이 완강하여 되돌릴 수가 없었는데 좌상도 참여해 그런 줄을 알았었습니다. 좌상이 돌아간 뒤 이 항복이 비변사에 보낸 관문에 총병이 적을 토벌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다고 했으므로 신들이 서로 바라보며 아연하여 좌상이 여기에 왔다가 적을 토벌하는 데 대한 기대가 무너져 돌아가는데 이 말이 어디서 나온 것인가 하였습니다. 또 이 항복의 장기를 보건대 그 어세가 마치 이 의논이 비변사에서 나왔고 무군사에서는 곤란하게 여기는 것 같은 내용이니 매우 괴이했습니다. 하고 수경이 아뢰기를
이 항복의 적을 토벌하는 마음을 다져 먹고 있다는 관문은 총병과 은밀히 대화하여 서로 약속할 때 보낸 것이 아닌지요. 멀리서 헤아릴 수가 없으니 급급히 사람을 보내어 그간의 사세와 총병의 뜻을 탐지하게 해야 됩니다. 하였는데 상이 이르기를 유 총병의 군대는 방수하기 위한 군대인데 유 총병이 어찌 경락의 절제를 어겨 갑자기 공전할 수가 있겠는가 하였다. 상이 최황에게 이르기를 경도 거사에 대한 국절과 그 당부에 대해 말하여 보라 하니 황이 아뢰기를 소신은 전후의 국절을 모두 알지 못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당상에 대해 본사의 일도 모른단 말인가? 당상은 본래 이런 것인가? 하니 황이 아뢰기를 당상에는 숫자만 채우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한두 사람이 상의하여 기초할 뿐 그 나머지는 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전혀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유사 당상이 기초한 뒤에 당상에게 마감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하니 아뢰기를 기초하고서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저들이 보여주지 않는다고 해도 경이 어찌하여 보지 않았단 말인가? 하니 성령이 아뢰기를 전일에는 대신이 당상들을 불러 일마다 회의를 하였습니다만 지금은 급박한 일이 많기 때문에 전처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보여주지 않기야 하겠습니까? 하고 황은 아뢰기를 신은 모의에 참여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낭청이 전혀 그 일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비변사 당상이 많은데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어쨌든 거사의 당부에 대해 말해보라 하니 황이 아뢰기를 군대는 불과 같은 것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군대를 일으키는 일을 중지시킬 수도 없습니다. 다만 군량이 조처된 뒤에 일으켜야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나도 그렇게 말했다. 마땅히 주야를 가리지 않고 계책을 강구하여 병기를 준비해야 한다고 하였지 언제 그냥 공격만 하라고 하였는가? 하니 왕이 아뢰 옛날 성인은 나무꾼의 말도 옳으면 반드시 채택하였는데 지금은 사람을 가려 말하면서 말을 채택하기 때문에 지위가 높고 권세가 중한 사람의 말은 반드시 채택하고 지위와 명망이 가벼운 사람은 아무리 계책을 올려도 빈말이 될 뿐입니다. 만약 군량을 준비하지 않고 군기를 가지지 않는다면 죽음으로 보내는 것일 뿐이니 농기구로 창금을 많이 만드는 것이 온당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우리나라 사람은 창금을 사용할 줄 모르니 1년 사이에 교습시킬 수 없다. 장군을 혁파하고 몽둥이를 가지고 싸우게 하는 것이 오히려 가할 것이다. 하니 성령이 아뢰기를 중국 사람들이 쓰는 철회편은 전일 정교에서 일컬었던 것이다. 매우 좋습니다. 이름을 명회라고 하는 고향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외적에게 줬자 분발하여 외적을 죽인 것이 거의 400명이나 되는데 그는 항상 이 철회편을 좋다고 하였다 합니다. 신이 벽제에 있을 적에 어떤 군사도 철회편이 좋다고 말했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우리나라는 농부를 상대로 삼는데 농부들은 모두 회편을 쓰고 있으니 반드시 이것을 잘 사용할 것이므로 내가 전교한 바가 있었다. 근데 이제 영상의 말을 들어보니 나의 생각과 부합하다 하니 성령이 아뢰기를 철편에 대해 사람들은 모두 우리나라 사람에게 맞지 않다고 하나 신은 그것이 쓸만하다는 것을 압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용감하고 날랜 장사를 어디서 얻을 수 있겠는가? 서울에서 무고를 실시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하니 수경이 이르기를 과거로 어떻게 용맹한 장사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온당하지 않습니다. 하고 증겸은 아뢰기를 전일 종군하여 외적을 사로잡은 사람들이 향계 속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에게 신력을 면제하고 군량을 지급하면 초발하여 보낼 수 있습니다. 하고 황은 아뢰기를 급제자들이 도피하에 달아나니 쉬취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였는데 상이 이르기를 나라의 기율이 없고도 사청이 많은 탓이다. 도피하기도 하고 달아나기도 하는 것이 어찌 과거 탓이겠는가 하였다. 성령이 아뢰기를
전일 호수의 의병이 60여 진이나 되었으니 그때 장수를 정하여 수치하였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이미 흩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니 신의 생각에는 양호에 가서 민간들에게 효유하여 군량을 거두고 군사를 모집한다면 한 달 안에 1만 명의 군사를 모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에도 군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만 군량이 없어 머물러 둘 수가 없습니다. 하고 충겸은 아뢰기를 현재 남아있는 군량이 6, 7천석뿐인데 현재 경비와 진지에 쓰고 있으므로 다른 데 쓸 겨를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하다면 이를 사용해 용맹한 장사들을 모아도 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것이 내가 이른바 조병이라고 하는 것이다. 하였다. 성령이 아뢰기를 각처에서 각기 군사를 불러 모아 훈련시킨다면 농민을 번거로이 하지 않고도 이를 성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성현감 이귀는 신이 그의 사람됨을 몰랐었는데 이번에 지난번 비로소 만나보니 취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살펴보건대 군대를 훈련시켜 진법을 익히게 하고 굳게 지킬 계책을 세우고 있으니 매우 훌륭합니다. 지난날 군업들이 성을 지키려는 마음이 없어 풍문만 듣고 무너져 버렸으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 오직 조정에서 지수하기에 달렸을 뿐이다. 하였다. 성령이 아뢰기를 만약 경상우도를 보존하지 못한다면 호남을 지탱할 수 없습니다. 우도에는 산성이 험한 곳에 밀치하여 지킬 수 있는 곳이 매우 많습니다. 의령에 있는 조훌 산성은 매우 험하니 운과에 지킬 만합니다. 그래서 곽죄우가 자주 이빈에게 말한 적도 있다고 하니 이제 제우에게 맡겨 지키게 하소서. 삼가에도 산성이 있는데 모두 지킬 만한 곳입니다. 왕년의 행주 대첩 때에도 산성을 이용하여 승리를 얻었습니다. 만약 야전을 했다면 어떻게 이 외적을 대적할 수 있었겠습니까? 외적들은 오로지 험한 곳에 응가하여 성책 설치하는 것만을 일삼고 있는데 저들이 운봉에 설치한 성류를 꼬불꼬불 안고 돌아가야 하게 되어 있어 수백 명이 지켜도 만 명의 군사가 공격할 수 없습니다. 조령의 숲속에도 성책을 설치하여 몸을 숨기는 장소로 만드는 것이 무수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굳게 지킬 계책이 없기 때문에 험고한 지형이 있는데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또 생각건대 지난번 외적이 침입해 왔을 적에는 곳곳에 양식이 저축되어 있었기 때문에 적들이 먹을 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일로가 쓸쓸한 폐허가 되어버려서 먹을 수 있는 물건이 없으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험한 곳에 성처를 만들고 운거하여 지킨다면 외적들이 진격해 온다고 해도 먹을 것이 없어 저절로 무너져 흩어질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영상의 말은 그 형세를 잘 파악한 말이다 하고 이판을 불러서 이르기를 거사에 대한 곡절과 당부에 대해 경도 말을 하라 하니 김응남이 아뢰기를 삼도의 군대를 초발하고 경기의 백성들을 모아 험한 곳에 응가하여 군량을 저축한 다음 공격도 하고 수비도 해야 합니다. 인생이 거의 다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들을 보호하여 구휼한다면 군사도 조발할 수 있고 군량도 운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용사를 훈련시킨다면 거의 서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중국군만을 믿고 스스로 분발할 계책을 도모하지 않아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서둘러 크게 일을 벌이려 하는 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될 것으로 압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경도 비변사의 당상이다. 경의 의견이 이러하다면 이런 말이 어디에서 나왔단 말인가? 병판도 그 곡절을 말하라 하니 이 덕경이 아뢰기를 이 외적은 매우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전에 관세에 있을 적에 어떤 사람이 적세가 쇠약해졌다고 논의를 하자 곧 순안의 군사로서 공격하려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의논이 가소로운 것이었으면 지난 경험으로 분명해졌습니다. 지금의 적세를 공격할 수 있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신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이 이제 내려갈 것이니 정예병을 모집하여 점차로 입방하게 한 뒤에야 도모할 수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호판도 의견을 말하라 하니 권징이 아뢰기를
중국군이 방수하고 있으면 외적은 스스로 물러갈 것인데 대대적으로 거사했다가 만일 패하게 되면 중국 장수들도 반드시 우리에게 허물을 돌릴 것이니 사세로 보건대 거사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중지하면 인심이 해이되고 사기가 저상들까지 염려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경의 의견은 공격하기를 바라는가 하니 아뢰기를 군사 행동에 대한 기일은 이렇게 갑자기 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대적으로 거사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3대의 수군으로 하여금 각각 300명씩을 모아 수루를 따라 진격하게 하며 적군이 바라보고 반드시 그리로 향할 것입니다. 그런 뒤에 육군을 전진시켜 안팎에서 협격하는 것은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한 일이지만 수군을 육군에 보충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렇게 하고도 중국군과 합세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뒷날 외적의 대단한 기세로 밀어닥치면 반드시 거사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하게 될 것이니 한편으로는 조처하고 한편으로는 거사한다면 요행이 성공하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였다. 응남이 아뢰기를 권징의 말은 매우 부당합니다. 어찌 요행을 말할 수 있습니까? 하고 성룡이 아뢰기를 수군을 육군에 보충시킬 수 없으니 권징의 말이 옳습니다. 하였다. 상이 권징에게 이르기를 농사짓지 않으면 어떻게 곡식을 얻을 수 있겠는가? 둔전에 대한 조처는 얼마나 진전되었는가 하니 권징이 아뢰기를 신은 둔전이 반드시 성공하지 못할 것으로 압니다. 농량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먹지 않고 경작할 수 있겠습니까? 건일 굶어 죽은 시체가 날로 길에 쌓여가고 있어 형세가 장차 나란히 텅 비게 되고 낫세야 마을 것이니 민망하고 다급한 내용으로 중국 조정에 군량을 청하는 한편 백간의 녹봉도 줄이는 것이 온당합니다. 중국군 한 명의 하루 식량이 4승이니 이것으로 굶주린 우리 백성을 먹인다 해도 저들의 용도가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성룡에게 이르기를 호판이 중국 조정에 군량을 청하자는 의견은 새로운 말이다. 이 계책이 어떠한가?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이 말이 온당한 것 같습니다. 시행하도록 하소서 하고 충겸은 아뢰기를 황상의 엄명이 막 내리시어 매우 황공한 때이니 이것만을 위해 사신을 보내어 군량을 청하는 것은 불가한 듯합니다. 다른 사신의 사행 때에 겸하여 군량을 청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옛날에도 이웃나라에 곡식을 달라고 청한 일이 있었는데 지금 부모의 나라에 호소하는 것이 뭐 안 될 것이 있겠는가? 황상이 천진의 곡식을 풀어 배로 운송해 준다면 그 다행함을 이루 말할 수 있겠는가? 하고 이어 권징을 돌아보며 이르기를 한나라에서는 소화가 있었기 때문에 군량의 주문이 끊어지지 않아 한신의 용병이 성공할 수 있었다. 경도 힘을 다하여 조처한다면 옛사람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사신을 미리 정해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사신을 미리 정해야 한다는 말을 승지는 마음속에 새겨 두었다가 시행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이 지사도 왔으니 거사의 당부에 대해 말하라 하니 이 일이 아뢰기를 유 총병이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였다. 상이 중관에게 명하여 술을 내리게 하고서 이르기를 날씨가 차니 자리에 나아가 각기 한 잔씩 마시라 하고서 이르기를 경은 언제 내려가겠는가? 할 말이 있으면 하라. 경은 적과 싸워본 적이 있었지. 그래 쉽게 싸울만 하던가 하니 아뢰기를 신은 모레 출발하겠습니다. 신이 살펴보건대 우리나라 사람이 처음에는 적을 만나면 도망갔습니다만 이제는 그들과 익숙해진 지 이미 오래여서 모두들 달려가 싸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신이 내려가서 적세를 살펴가면서 한편으로는 지키기도 한편으로는 유인하여 내기도 하여 형세가 공격할 만하면 공격하겠습니다. 지난번 내리신 철편은 전투에서 쓰기에 합당합니다. 진천 내 진리포 등도 많이 만들어야겠습니다. 옛사람의 말에 나무를 베어 무기로 삼고 장대를 세워 깃발로 삼다고 했으니 진목장으로도 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신이 이제 먼저
내려가 지휘하여 조처하고 전투에 제일 기묘한 것은 화전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호남으로 내려가서 화약을 긋겠습니다. 연경에서 염초를 많이 무역해 와야 합니다. 그리고 공명첩을 가지고 가서 용사를 모집하고 전마를 모을 수 있게 하여 주소서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형판도 말하라. 거사를 해도 되겠는가 하니 신점이 아뢰기를 신이 사람을 보내어 그 사이의 사세를 알아오게 해야 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선정관을 보내도록 하라 하고 하문하기를 사세에 공격해도 될 기미가 있는지와 이곳 제상들과 약속도 하지 않고 갑자기 그렇게 계책을 정한 것인지를 상세히 알아오라 하니 충겸이 아뢰기를 지금 하문을 갑자기 시킨다면 장사들이 황공스럽게 여겨 사기가 꺾일 것입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거사를 늦추게 하는 한편 군사를 징발하여 장비를 완비시킨 상태로 대기하게 해야 됩니다. 하인데 상이 이르기를 이런 내용으로 유지를 지어 속히 선정관을 보내라 하였다. 성룡이 아뢰기를 삼도 수사들의 의견은 영등에 있는 적을 공격하려 하고 또 선박을 옮겨 부산에 있는 적이 돌진하여는 길을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순신이 계속 승리하는 것은 수군의 힘이다. 영상은 비변사에 가서 원수에게 이문하여 그의 군사를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적이 돌진해 오지 않는 것은 순신의 힘이니 이와 서로 호응하여 공을 이루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담은 수로에 익숙한 사람이니 이를 위임시켜야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황진이 사행으로 떠날 때 나는 반드시 저지당할 것으로 여겼었는데 이 항복은 무방할 것이라고 여겼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저지당하였으니 어떻게 조치하면 좋겠는가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경락이 보고자 한다면 사은표만 내어 보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사은표 속에는 경락이 꺼리는 말이 있다 하니 충겸이 아뢰기를 순안과 경락 사이에 틈이 있다고 하니 순안에게 실정을 알리면 상달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락은 바로 제2일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황제를 기망하기 위해 못하는 짓이 없을 것이나 순안이 어찌 경락의 의견을 따라 스스로 기망하는 큰 죄에 빠지려 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주원의 말에 의하면 관내와 관외가 모두 송응창 이 여성의 당이라 하니 순안도 그들의 당이라면 반드시 그를 비호할 것이다. 하니 수경이 아뢰기를 밀서처럼 소매 밑 속에 숨겨가지고 가면 상달할 수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납서로 보내면 상달하게 하겠는가? 아니면 역관을 장사꾼으로 꾸며서 그를 가지고 가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하니 권징이 아뢰기를 자신이 급함을 알리고 군량을 청하는 잠은 주문을 가지고 영경에 들어간 뒤에 자신의 뜻이냐 정문하게 안다면 경락이 알더라도 반드시 조선에서는 모르는 일이고 사신 스스로가 한 일이라고 여겨 그리 심하게 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할 염려도 면할 수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어찌 자신이 자의로한 것이라고 여기겠는가? 반드시 그렇지 않을 것이다. 하니 도경이 아뢰기를 옛날에도 만금을 들여 간첩을 둔 자가 있었으니 언양을 많이 가지고 가서 일로의 뇌물을 주면 상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충겸이 아뢰기를 납서로 하거나 정문으로 하는 것은 가하지만 장사꾼으로 꾸미는 것은 불가합니다. 중국은 법이 엄하니 끝내 송이의 모함에 빠져 난처한 일이 있게 될까 염려스럽습니다. 하고 이 재민이 함께 아뢰기를 장사꾼으로 꾸며서 가지고 가는 것은 미안한 일입니다. 하고 박승종이 아뢰기를 따로 문서를 만들어 동사에게 주어 뒤떨어져 들어가게 하면 구애받지 않을 것입니다. 했다. 상이 이르기를 영상이 전에 우리나라가 반드시 경락에게 저지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는데 얼마 뒤에 사람이 비로소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전에는 한 사람도 경락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하니 동양이 아뢰기를 무종조에 영하의 적변이 발생했었는데 그때 장사들이 황제를 기망하고 옹패한 것이 지금의 일과 매우 흡사합니다. 중국에는 예로부터 이런 자들이 있어 왔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사관들도 각기 소견을 아뢰라. 그렇게 어떻게 하면 상달할 수 있겠는가 하니 김지남이 아뢰기를
이는 국가의 존망이 달려있는 일이므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보아야 합니다. 재상들이 한 말을 모두 시행해 보도록 하소서. 황진이 무사히 상달하면 그 방법을 중지해도 되겠습니다만 미리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사신이 그때그때 이 일을 보아가며 잘 조처하여 주선하기에 달렸습니다. 하였다. 상이 또 각기 생각한 바를 진달하라고 하니 박동선, 홍준이 함께 아뢰기를 신들의 의견도 그러합니다. 하였다. 성룡이 아뢰기를 저 사신들도 역시 죽을 각오로 상달하려는 사람이 아니었어. 순안에서 울면서 흡사의 지성으로 감동시키지 않은 채 그저 묵묵히 광령으로 나아갔으니 이것이 저지당하여 상달을 하지 못하게 된 이유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러하다. 광령에다 구류시키겠는가 아니면 도로 내보내겠는가 하였다. 득형이 아뢰기를 틀림없이 도로 내보낼 것입니다. 하고 동량은 아뢰기를 이 시발의 장계 내용에 면포를 요구한다는 말을 이 시발이 중국 장수를 위한 접반사가 되어 보낸 장계에 중국 장군이 면포를 요구하는 말이 있었는데 척금이 이것을 보았다. 척금이 경락에게 전보하였기 때문에 경로가 이처럼 심한 것입니다. 그가 저지시키는 것 또한 철저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승지의 말은 그 실정을 잘 알고 한 말이다. 지난번 척총병의 인품을 보니 매우 믿었지 못하였고 또 장제도 없었다. 그의 말에 스스로 잘난치 않은 뜻이 있었으니 스스로 잘난치 않은 사람 반드시 장군이 되기 어렵다 하였다. 순견이 아뢰기를 이 일이 거닐고 있는 장사들은 그 부모 처자가 모두 서울에 있는데 하루아침에 산료를 끊는다면 굶어 죽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조관의 경우에는 그 부모 처자에게 넘료를 지급하여 살리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니 상이 이르기를 이 의견이 진실로 좋다 하고 이어 권징에게 하문하기를 양향을 계속될 수 있겠는가? 하니 권징이 아뢰기를 부모 처자가 없는 자도 있다고 칭탁하므로 분부하여 갈아낼 수 없으니 어떻게 계속될 수가 있겠습니까? 청량포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가능하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영상에게 하문하기를 경의 의견은 어떠한가 하니 성령이 아뢰기를 넘료의 절반만을 지급하여도 안심하고 종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수경이 아뢰기를 상께서 조사로서 나아가 임무를 맡고 있는 자들에게 넘료의 반만을 허급하게 한다면 양양을 계속될 수 있을지의 여부를 혹하니 어떻게 미리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일이 거느리고 있는 군관 중에 조관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승지와 사관을 돌아보고 이르기를 그 수를 기록하여 다시 의논하게 하라 하고 승룡에게 이르기를 내가 영상에게 한마디 하고자 한다. 어제 훈련원의 보수들을 보니 우리나라에서 수백 년 이래 못 보던 군용이었다. 그들의 외모와 복장이 일체 중국군의 것과 같았고 각기 부호를 알고 있었으므로 제 예를 시험해보지 않아도 쓸만한 것을 미루어 알 수 있었다. 영상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성과를 거둘 수 있겠는가? 하니 성령이 아뢰기를 신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실상은 조경이 한 일입니다. 보수들이 모두 쏘는 방법이 궁시에 비하여 익히기가 쉬웠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확대시켜서 사수들과 섞여 입번하게 하면 이제 끝내는 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군량을 계속 될 수가 없습니다. 적격자를 얻은 뒤에야 가능한 일인데 근래 전유형을 만나보니 취할 만한 사람이었으므로 참봉에 임명하여 머물러 두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서서히 그의 행위를 살피라 하였다.